네, 안녕하세요. 7월 3일 서영권의 투자일지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현대해상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일단 뭐 보험주를 좋아하긴 하는데, 기존에 이미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삼성생명이 제일 탑픽이고요. 모든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저희 우리나라 보험 회사들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브랜드 파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지분 평가 이익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배당에 대한 부분도 4% 이상 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가장 완벽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다음으로 괜찮게 생각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현대해상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동부화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죠. DB 보험 같은 경우도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데 이미 좀 올랐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직 안 오른 저평가된 현대해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보험 내 비중이 장기보험이 83.2%,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이 8%, 그리고 일반보험이 8.8%인데 보시다시피 일단은 뭐 보험 손익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게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이제 좋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투자 손익에 대해서는 약간 줄어드는 19% 정도, 전년 대비해서 19.3% 정도 빠지는 모습, 그리고 보험 손익은 152.3%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예실차에 대한 이익 전환 및 안정화 예상이 되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예실차라는 게 이제 보험으로 이제 수익이 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을 보상을 해주면서 그런 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험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손해랑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한 부분, 보험으로 이제 얻는 새로운 수익에 대한 부분, 요런 것까지 그런 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실차에 대한 부분이 안정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운영자산에서는 채권 비중이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네. 네,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올해 작년 같은 경우가 실적이 조금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좀 더 그래도 좋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최근에 이제 호흡기 질환에서 보험금 청구가 요게 좀 증가를 한 모습이고, 그리고 3세대 실손 손해율이 일단은 증가를 했다는 부분. 이 3세대 실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면 여기 나오거든요. 17년도 4월부터 21년 6월까지 판매됐는데 요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가지고 자기 부담 비율이 낮아서 가입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가입자가 많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손실에 대해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했겠죠.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보험금이 많이 청구가 되니까 당연히 수익성 면에서는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올리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예실차가 마이너스가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23년도까지 작년까지 누적된 이런 보험금 청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손실에 대한 부분, 수익보다 손실이 더 많이 났다. 청구가 더 많이 되면서 손실이 많이 나서 예실차에 대한 손실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좀 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번에 IBNR 제도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1분기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변화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아마 기존보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예상이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이게 좀 바뀌었어요. 이 미보고 발생 손해액 IBNR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리 충당금을 더 많이 놔둬야 되는, 따로 이제 해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서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 악화될 것으로 단기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표를 일단 보시면 지금 4분기, 1분기죠. 1분기 이제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이제 1분기 추정치로 보시면 되는 건데, 그게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예전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데이터를 보면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좋게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좀 악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된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M&A에 대한 그런 개별적인 뉴스로 인해서 오른 종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실적으로만 보면 요 표대로 삼성생명도 조금 안 좋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삼성화재는 좋았고요. 그 다음에 동부화재, 동부화재 DB 손해보험이죠. 요것도 이런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 삼성화재나 동부화재는 좀 좋았다. 그리고 현대해상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부분인데, 현대해상도 실적이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현대해상, 삼성생명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된 종목들이 실제로 주가도 안 좋았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3세대 실손보험 여기서 손해가 많이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인상을 하면서 보험료를 인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완화가 될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이 그래서 좀 안 좋았던 부분인데, 올해는 그런 게 좀 개선이 되면서 수익이 다시 정상화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투자 손익에 대한 거는 이제 보험금을 맡긴 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운용을 하잖아요.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감소가 될 것으로, 수익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뭐 대주주 외 우호 지분까지 해서 22.8% 가지고 있고, 자사주가 12.2%,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10%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 외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40%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39.4%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지분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6개월 평균으로 봤을 때 계속 상승하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사실상 수급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할 때, 지분을 높여갈 때는 보통 급하게 주가를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약간 횡보하던 기간 조정의 성향으로 많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이 종목도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보시면 지금 배당률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배당률이 한 6%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이거 이상으로 배당률을 많이 늘릴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6%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최근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딱히 뭐 상방이나 하방을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옆으로 그냥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이 주봉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작년에 조금 안 좋았었다는 부분, 그리고 올해는 이제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가는 좀 갇혀있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월봉상으로 보시면 더 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평선들이 이격이 좀 좁혀지면서 사실상 약간 횡보하면서 변곡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박스권만 돌파하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저평가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 시에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바로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에 수급 상황도 외국인이 계속 지분을 높여가고 있고, 그리고 박스권 지금에 갇혀있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밑으로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박스권을 돌파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주가 자체는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평가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5,000원 밑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뭐 5만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목표가는 5만원으로 보시고 35,000원 밑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돌파를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면, 본격적으로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면 38,000원 선이거든요. 39,000원, 39,000원 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5만원까지는 그냥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9분 30초 정도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아까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로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말씀을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 괜찮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보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분석을 해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단기적인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배당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 무난한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최근에 장이 좀 많이 혼란스러운데 이런 상황일수록 실적에 더 집중해서 종목들을 선별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이런 장에서도 힘든 장에서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